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마스터 꿀벌입니다. 나는 블로거다. 알고리즘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가지고 블로그의 본질을 이해하며 검색자가 왜 검색을 하는지, 네이버 포털 사이트 측에서 왜 이런 글들을 우대하는지 알아야 한다. 알아야지 우리는 오랫동안 블로거를 하면서 블로거를 통해서 경제적인 혹은 홍보도 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블로그에 접근을 하게 되면, 포스팅을 하고 제목을 적고 뭔가 어떤 블로깅 행위를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노출이 늦어지거나 또 실수를 하거나 이래서 저품질 블로그로 가거나 될 수 있다. 그러면 앞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다이아 알고리즘은 2018년도 6월경에 적용이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다이아라는 글에 해석을 해보면 Deep Intent Analysis라고 합니다. 깊이 있게 관심 있게 연구를 하는, 이러한,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연구하는 이런 글들을 우대해준다. 깊이, deep이라고 일부러 썼고, 그죠? intent, analysis, 집중도, 연구, 그죠? 여기에 또 힌트가 있고요. 이것만 해도 뭐 여러분들 뭐 사실 답이 나온 거지만, 이것을 좀 풀게 되면 적합도라는 것이 나오고 경험 정보가 나오는 것이고요. 충실도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 적시성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C랭크의 오류를 혹은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그러면 허점이 무엇인가? 출처가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그 글만 다 올려주게 되면, 아니 그럼 다른 글은 뭐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하게 되겠죠. 이 사람들만 또 연락을 하겠죠. 블로그를 하고. 왜? 노출이 잘 되니까. 그런데 테스트한 결과값은 다이아 로직이 적용된 글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신뢰도가 있더라. 그 신뢰도는 평균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적용이 되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내용 중에 주제에 대한 부분에 짬뽕 만들기라고 하는 만드는 법, 뭐 짬뽕 만들기 뭐 이런 걸 했을 때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존재를 하는가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주제에 적합한 내용이 있는가를 보겠죠. 당연히 내용 중에 충실도, 거기에 경험 정보, 어뷰징 들어가 있는지 보고요. 독창성이 있는지 보고요. 적시성, 지금 이 시기에 맞는 글인가라고 또 보고 있고요. 시의성, 적시성, 상황이 맞는 글인가? 시의성, 이때 왜 나와도 되는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 시의성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글 쓸 때 우리가 좀 빠지는 부분이, 뭐 냉면 여름에 맛있다, 그죠? 그러면 여름에 뭐 어디 갔는데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여름이란 단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주면 굉장히 좋다. 뭐 날씨가 이럴 때는 이런 게 더 맛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어떻게 다 적용을 시키느냐.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본다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적어 놓고, 그죠? 제가 하는 얘기를, 그죠?
적어 놓고 쓰면서 한 번씩 보고. 그래서 제가 문서 잘 쓰는 법에서 뭐 하나 또 전 나름대로 스킬이 있거든요. 그것도 뭐 나중에 또 강의를 한번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이아 알고리즘은 C랭크 알고리즘의 허점을 혹은 오류를 보완하고 개선시킨 것이다. 문서 자체를 신규 블로거라도 글을 올려준다. 그러나 내용은 충실해야 된다. 주제와 맞는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은 이 표현을 많이 쓰죠. 검색자와 제목과 내용은 일직선에 놓여져야 한다. 그래서 주제의 적합도, 주제에 맞는 글을 내가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에 자꾸 길게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는 점점 알고리즘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제목에 길게 쓰니까 올라가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방향은 그 방향으로 안 간다고요. 주제가 명확하지 못하면 내용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글이 길 경우에 뒤쪽하고 맞아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용이 그 부합되는 내용이 있겠죠. 결국에는 제목은 알고 쓰라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이 많다면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주제의 적합도가 굉장히 높다고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길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일직선상의 주제, 그리고 적합도, 내 주제 적합도, 충실도, 얼마나 그 글에 썼느냐,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이 의도. 소개하려고 한다.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내가 써보니까. 경험, 독창적인. 이렇게 했는데 글들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중복적인 개념으로 가면 위로 못 올라가니까 좀 다르게 한번 써봐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적시성, 상황에 맞게.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냉면이라면 여름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조금 안에 들어가면서 상황에 맞게. 단 다른 글과 유사한 느낌이 안 들도록.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난해 보이는데, 결국엔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들이 뭐 스티커를 뭐 몇 개를 넣으면 뭐 공감은 뭐 어떻게 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 강의는, 이런 강의를 들으면 그런 강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몇 개 하는가는 언제든지 알고리즘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방에 간다니까. 왜? 알고리즘은 변하니까. 뭘 몇 개, 몇 번, 몇 자, 글자 수는 몇 자, 포스팅 하루에 한 개, 100일 동안 하루에 한 포스팅.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길들여지니까 내 강의가 들으면 뜬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 왜냐면 원래는 좀 지루한, 늘 하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뜬금없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에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